안녕하세요. 모빈치 모바리시 센터 원장 한미루입니다. 오늘은 항상 찍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이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모빈치 TV를 함께 진행해 주실 원장님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빈치의 새 얼굴 부상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빈치 모발이식 센터 부상현 원장입니다. 네, 우리 부상현 원장님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재원으로서 앞으로 저희 모빈치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의 탈모 치료를 도와주실 건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모빈치 TV를 통해서 한미루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볼까 하다가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문의해 주셨던 이 두피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피열. 보통 한의학 쪽에서 주장하는 탈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두피열의 개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사실 이 두피열이라는 말이 몇 년째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에겐 낯선 주제인데 환자분들이 간혹 탈모 때문에 한의원에 가봤더니 두피열이 원인이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애매하죠. 네, 그렇다면 이 궁금증은 또 저희 모빈치 TV에서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피열이 탈모의 원인이다라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두피열에 의한 탈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탈모의 이론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빈치 TV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다들 너무 잘 알고 오셔서 이미 전문가 수준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탈모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남성형 탈모, 그 중에서도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만나면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고요. 이 호르몬이 모낭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비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가벼워지고 최종적으로는 솜털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등장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막아서 DHT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피나스테리드 혹은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입니다.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약물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형 탈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아주 논의가 되어서 확실히 효과가 검증된 약들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종 논문은 물론이고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곳 어디에도 두피열과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더더욱 대체 두피열이 뭐길래 탈모의 원인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두피열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 부상현 원장님께서 좀 많이 찾아보고 오셨다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분들이 다 쓰는 검색 사이트에서 두피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스칼 피버 이런 식으로 써보면 직접적인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탈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헤어로스라든지 알로피시아와 같이 써도 그냥 전혀 다른 맥락의 결과들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 초록색 박스에 이제 한글로 두피열 치면 그제서야 몇 가지 탈모 센터라든지 모 네트워크 한의원 등등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의학 쪽에서 주장하는 탈모의 원인으로 알고 있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그분들의 홈페이지들을 좀 들어가 보면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현대인의 탈모 상당수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인 탈모이고, 이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때문에 두피열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열성 탈모다. 그 증거로 우리 쪽에 온 환자들은 두피에 열감을 느끼고 불긋불긋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피열을 내리는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그러면 나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좀 의아한 게요. 사람의 체온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정 부위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체온이라는 거는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만 체온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드문 일일 텐데요. 그처럼 두피열을 주장하는 곳들에 방문한 환자들은 진짜 정말로 두피의 체온이 다른 부위보다 더 높은 걸로 검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해당 한의원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체 논문들을 좀 살펴봐도 방문한 환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두피에 열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와 같이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조사가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탈모와 두피열이 상관관계가 있다면 실제 두피의 온도를 재서 일반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또 치료를 했으면 실제로 두피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비교를 해서 이걸 통계를 내고 탈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정말 만약에 실제로 두피 온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때문에 탈모가 온다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다소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표면 체온이 올라가고 피부가 붉게 보이는 현상들은 의학적으로 피하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운 곳에 있거나 운동을 했을 때 지금 얘기한 현상들, 즉 피부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가 빨긋빨긋해지고 표면 체온이 올라가서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하튼 혈관이 확장된다는 것은 해당 부위 피부 조직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혈류 공급이 원활하면 두피와 모낭에 영양 공급과 생장작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탈모 방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부상현 원장님 얘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혈류 공급을 증가시켜서 탈모 방지 효과를 내는 약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이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발모에 도움을 주는 약이죠. 네, 우리 모빈씨TV 구독자님들도 이 약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건데요. 미녹시딜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형 탈모에도 효과를 입증받은 약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열이 올라가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것으로써 탈모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약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도 놓고 보면 두피열 때문에 탈모가 온다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더더욱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두피열 혹은 열성 탈모를 주장하는 분들 보면 현대인의 탈모가 주로 후천적인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후천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감소, 피부 질환,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이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탈모는 유전력을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더라도 부모님에게 탈모가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유전적 메커니즘이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탈모가 후천적인 질환이라는 것에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안드로겐 탈모는 가속화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전적 질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부상현 원장님 오늘 이야기 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에 대해서는 최근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상당 부분 그 메커니즘과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많고 아직 완벽한 특효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과 치료법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무조건 틀렸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아무 효과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아주 쉽게 매일 약 한 알씩 먹는 정도, 뭐라도 더 하시려면 미녹시딜 하루 한두 번 바르시는 정도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모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순간에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씩 약해지고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증명되어 있는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지 굳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택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부상현 원장님과 함께 두피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인 만큼 오늘은 특히 더 완벽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직사광선이 정말 강한데요. 두피에 받는 직사광선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햇볕이 많이 뜨거운 날에는 모자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탈모와 모발 이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우리 부상현 원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마무리 멘트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치TV는 여러분과 쭉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모빈치 모발 이식 센터. 모빈치 모발 이식 센터.